이 사람이 전문가야? 아니야. 이거는 자기는 다 전문가라고 어쨌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절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갖고 아니야, 괜찮아. 해! 자신 있게 하라고! 바른셈 팟캐스트 11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졌어, 그렇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구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도움을 청한 적도 있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래 쉬었던 만큼 이제 시즌 1하고 시즌 2 달라진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포맷, 똑같은 목표. 보실 분들 보셔라 라는 느낌으로다가 갈 예정이고, 오늘 제가 모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직접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예경 코치이고요. 지금 이제 클로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합정에 위치한 독투독 반려견 센터에서 헤드 코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한 자기소개였습니다. 배워야 돼. 좋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셔야 헤드 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옆에 요 강아지 친구도 혹시 소개해 주시나요? 예. 이 친구는 이제 저의 반려견 이제 하람이라는 이제 믹스 친구고, 이제 올해로 5살이 돼서 이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또 반려견으로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람이도 인사해. 응? 심심해. 벌써 그냥. 진행해 주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설명 너무 잘 해주셨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예경 저는 트레이너님 이렇게 보통 부르고, 지금 스스로 명명하시기를 클로이 코치, 또 코치라는 표현 사용하셨고요. 이따 맞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많은 지점이기도 하네요. 제가 게스트분들 모시면, 선생님들 모시면 반드시 첫 질문으로 이걸 시작해요. 이렇게 모신 거 하면 전 항상 그게 궁금합니다. 대체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 이게 사실 궁금해요. 이제 이 훈련사라는 직종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사실 뭐 대단한 서사는 아닌데, 이제 저도 인생의 실패라는 거를 처음 제가 겪고, 한참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심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유견 봉사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조금 위로도 많이 받았고, 이 개라는 동물한테 위로도 많이 받고 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이 업계로 좀 뛰어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가 대단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가요? 그럼요. 개가 좋아서요 보다는 그쵸. 네, 압도적인 걔는 비중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은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가 비슷하네요, 저랑.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훈련사로서 단순히 일을 하시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훈련사로 일을 시작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 명의 이제 심지어 그냥 코치가 아니고 이제 헤드 코치. 괜히 얘기했네. 헤드 코치 괜히 얘기했어. 코치로서 이제 아닙니다. 전문성 펼치고 계시. 네네네네. 그러면은 일단 훈련사라는 코치 이름이 아니고 네네네. 코치로서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니까 결국엔 피트니스 일을 하시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어쩌다 보니 좀 주력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의도치는 않았는데 주력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경쌤이 처음에 코치, 그러니까 피트니스 쪽으로 막 전문성을 매섭게 파고 들어가실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갖고 계신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으시고 그런가요? 되게 방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피트니스라는 업무 그쪽 전문성하고 되게 매칭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분명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 피트니스라는 분야 지금 사실 매섭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제 풀이 늘어나고 엄청 있다는 많이 늘었죠.
그쵸? 예경쌤 처음 하실 때보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쵸. 아무래도 전문가 과정 자체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일반 보호자님들도 그런 코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되게 좀 커지고 있음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네. 인기 있어요. 제 예상보다. 네. 자, 이쯤에서 이 피트니스가 대체 뭔지 저희가 좀 이런 뭐랄까 개념적인 것들을 좀 잡고 가고 싶은데 물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링컨 말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피트니스가 대체 뭐냐? 피트니스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시는,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게 운동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주시겠지만 이게 꼭 비단 운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걔한테는. 사실 저희한테나 피트니스가 운동 개념이지 걔들한테는 이게 운동 개념으로 흔히 이제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반려견의 좀 삶의 어떤 질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트니스가. 그래서 이제 독 피트니스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운동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이들이 일상에서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실제 체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이런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일단 제일 먼저 언급 주신 포인트는 단순 운동 측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쵸? 예. 왜냐?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니와 반려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쵸? 운동한다라는 개념이랑 좀 거리가 멀다라는 측면이 그들이 받아들이기엔. 그쵸? 그렇죠. 물어봐야 알겠죠. 그쵸? 네네. 근데 말을 이게 안 해주니까. 목적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운동 목적성인지, 재활이 필요한 친구인지, 운동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함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여기에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셨을 만한 것이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뭐 이제 바디 컨디션을 만든다거나 네네네. 어떻게 보자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뭐 할 만한 일, 뭐 루틴이라고 그쵸. 말할 수도 있겠고, 그쵸. 혹은 이제 뭐랄까 뭐 재활과 연관이 돼 있는 분야이기도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게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개념을 넓혀 나가면 되겠지만 네. 먼저 궁금증이 저는 행동 수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네.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저는. 근데 피트니스도 저도 처음에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가지 제 나름의 이유로 저는 이제 적당히 공부하고 빠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 적당히가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적당이지 지금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저도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기다가 돈 100만 원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왜냐면 그때 배웠던 개념이 지금 얘기하니까 기각당했었어. 틀렸어요 벌써. 옛날 개념이 됐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발전 속에서 제가 궁금한 측면은 저 아무래도 행동 수정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피트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다 심지어 행동 수정 쪽에도 충분히 조예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쪽에서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계신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의 연관성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네네. 언급하신 분야와 행동 수정의 연관성이 있고, 네네네. 피트니스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네. 가지 분야에서는 혹시 어떤 뭐랄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행동 수정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상담을 오게 되면 이렇게 노멀한 친구들만 오지 않거든요, 절대로. 와서 뭐 많은 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오는데, 물론 이 행동 문제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지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을 타고 뭐 타인에 대한 좀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상담을 와서 우리가 컨디셔닝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기서 보이는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는 이 행동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뭐 실제로 뭐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은 보호자님께도 미리 사전 고지를 해드리는 부분이 운동을 시키려고 어쨌든 오신 분들이거든요. 피트니스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일단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께서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노멀한 개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거다.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심각한 좀 행동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뭐 지짐이 아예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다든지 저에 대해서 뭐 경계심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입질을 계속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행동수정 쪽으로 이제 먼저 이제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코칭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거는 1년에 이제 접근 과정에서의 좋은 프로토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는 아이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한다. 접근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호자님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것이고 너무 좋군요. 왜냐하면 행동수정 과정에서도 간혹 권유를 드릴 때가 저도 있어요.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피트니스가 제법 도움이 돼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 활동이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혹시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행동수정 과정에서 피트니스를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피트니스 목적으로 뵌 분이 아닌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 클래스에서 이제 매너 교육이 됐든, 이제 피트니스 교육이 됐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자님이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 플랜을 짜서 이제 해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혹은 뭐 간식을 보면은 뭐 굉장히 과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님이랑 좀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는 뭐 아무것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좀 피트니스를 권장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피트니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행동 수정의 과정 안에 좀 한 부분으로 좀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피트니스를 코치분들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많은 분들의 프로토콜이 지금 예경쌤의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좀 다양한 아이들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 대한 케이스를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적용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모든 코치들이 다 그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어떤 곳은 완전 이제 운동만 특성화돼서 하시는 센터들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뭔가 행동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많이 못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주가 운동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곳은. 말씀해주신 포인트에서 더 좀 이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또 이 주제야.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안예경이라는 전문가를 만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피드백이 다른 피트니스 센터나 전문가를 만났을 때와 시작 전부터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 뭔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훈련사들마다 말 다르다라는 게 뭐 피트니스 쪽에서도 사실 뭐 압도적인 이제 뭐랄까 이 규칙을 만들고 폼을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게 좀 만들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뭔가 훈련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호자님들이 느끼시는 이제 훈련사의 메시지가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피트니스 쪽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있으면서 뭔가 그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운동 정보에 대한
뭐랄까 보호자님들한테 제공되는 그 정보의 총량이 오 약간 예전에는 진짜 뭐 파라독스 잠깐만요 독핏 네네네. 독핏 영상 네. 외국 영상 끝 이었는데 요즘엔 달라요. 정말 아, 이런 분도 계셨구나. 제가 잘 모르니까 네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생산을 하시는데 요때 보호자님들께서 수많은 오해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이 피트니스,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가지시기 쉬운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뒤에 나오는 저도 이제 질문지를 미리 봤지만 항상 질문지를 드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네. 안 되구나. 그러게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에서 조금 말씀드릴 약간 연관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오해라고 하면 일단 흔히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하면 좋아져요?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PTSD뿐만 아니고, 이제 행동수정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께서. 왜냐면 내가 그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트니스도 이제 상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의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뭔가 되게 명령해서 뭐 어느 정도 하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기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나 봐요. 다른 타 전문가. 네, 타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딱 기간 안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에 이제 한 작년, 이제 25년도부터 쭉 이제 전문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타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혹은 타 이제 전문가 분에게 운동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질문의 취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오해라면 오해거든요, 진짜. 이 시기는 걔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뭐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컨디션, 나이, 견종, 뭐 보호자님이 얼마나 이걸 꾸준히 또 오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이 다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딱 특정화 시켜서 뭔가 기준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는데, 물론 레귤러한 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절대 이 친구는 그 정도 퍼포먼스까지 올라올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은 그거를 이제 기대하시고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을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못 보신 거죠. 그래서 되게 돌고 도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이제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 근래에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쵸. 뭐랄까, 지금 보호자님들께 그러면 딱 전달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은, 생명체랑 뭔가를 습관과 상태, 컨디셔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한을 숫자로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훈련사 쪽에서도 다 있잖아요. 네, 일종의 그죠. 직업윤리적으로 저희는 이미 잡혀 있고.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조건이 필요해요. 사기꾼이거나 트레이닝의 신이거나. 트레이닝의 신은 말할 수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이 정도 관점 알고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이고요. 유치원 몇 개월 다니면 좋아지나요?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해도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틀린 정보일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많이 보호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많은 오해 같아서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어디가 특정 좋아지는 운동 같은 게 있어요? 다리가 좋아지는 운동 같은 게 딱 있나요? 이게 개들 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신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상체 쪽 해야지, 오늘은 하체 쪽 해야지, 뭐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작들 자체가 그렇게 부위가 딱딱 나눠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주 타겟이 되는 이제 부위는 있기는 합니다. 이건 전신 운동을 깔고 가지만
뒷다리에 좀 주로 이제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뭐 어깨 쪽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는 조금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신 운동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 아이가 다리가 안 좋아서 다리 운동만 하려고 하세요.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사람 운동도 절대 재활이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요. 근육의 협응성에 대해서 매우 그럼요. 중요하게 네. 여기고 반려견 친구들은 특히 더 그게 심할 거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오상현 트레이너는 궁금한 거 없어요? 오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공격할 줄 몰랐지 내가. 아니,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하나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게 뒷다리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뒷다리 운동만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되게 흔한 케이스인데 이게 뒷다리만 하면 뒷다리가 망가집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뭐 코어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한 뒷다리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강화시키는데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호자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도 어떤 코치의 역할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거든요, 사실 보호자님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앞으로 운동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죠. 왜 뒷다리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안예경 트레이너님은 죄송합니다. 그 뭐시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막 시작하셨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흐접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네네네네. 다만 그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한 임상적인 경험과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전달을 하는 내용일 테니까 사실은 약간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책.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제 아이가 다리가 안 좋아요. 산책을 네네. 많이 하면 좋아지나요? 혹은 산책을 많이 하면 다리에 무리가 가서 안 좋나요? 혹은 산책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등등등 피트니스와 연관해서 항상 많이. 같이 나와. 왜냐? 네네네. 피트니스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낭설 중에 돌아다니는 게 산책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만병통치약 같이. 이 측면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쓸개골이 안 좋은 친구인데 항상 줄을 끌면서 산책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산책을 길게 한다면 오히려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지지 이게 뭐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요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좀 흔히 보지 못했다. 유의미한 효과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시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견종이나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뭐 등산이면 또 모르겠어요. 등산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산책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다 아시겠지만 노저크를 하고 배변을 하고 냄새를 맡고 뭐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영역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활동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근력 강화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뭐 오히려 해가 되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산책 같은 경우는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다만 안 좋은 산책 습관으로 계속해서 오래 이제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냐? 등산 아니고서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산책을 해서 좋아졌다는 케이스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내 얘기야. 왜냐면 제가 이제 살 뺀다고. 사람. 네네네. 달리기를 할까 하다가 네네. 달리기를 툭툭툭 뛰고 그냥 이제 힘들게 이제 뛰고 나서 딱 집에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강력한 그 느낌이 왔어요. 당신은 이 활동을 하지 마시고
라고 무릎이 강력하게 주장을 통증이 이제 바로 오셨구나. 그거고 예, 뛰니까 이제 몰랐던 거고 다운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올라온 건데 이 측면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려견 친구들의 완전 있죠, 완전 있죠. 습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맞습니다. 습관이라 하면 보통 흥분도와 연관이 있을 네, 확률이 되게 네, 높고 네. 흥분도가 높다라는 건 반려견 친구들이 특정 과도하게 힘을 한 방향으로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육의 유연성적인 측면, 그쵸. 밸런스적인 측면이 점점 무너지게 될 거예요. 특히 만약에 통증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을 점점 안 쓰게 되는 안 좋은 습관까지 또 고착화될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선보행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예. 그것도 이제 밸런스적인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4, 5개월 전부터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이제 저도 무릎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좀, 뛰는 방법이나 이런 걸 바꿔가면서 통증이 최대한 덜한 그 기준점을 제 스스로 찾았는데, 걔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책이랑 연관을 짓는다고 하시면 이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대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운동과 연관을 시키는 게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맛있다. 맨날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 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랑 연관되어서 네네. 제가 아까 처음 했던 질문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피트니스 하시는 분이 행동수정 코칭을 하는지 행동학에서 좀 아시는지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네네. 좀 매운 이야기가 될 예. 수도 있는데 네. 그 흥분도 때문에 산책하면 다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네네. 피트니스 때 흥분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물어보시는. 네, 네. 위험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제 흥분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다 좀 다를 텐데, 점프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우다다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재활 운동을 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부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구를 세팅을 할 때 좀 기본적으로 좀 낮게 시작을 하긴 하는데 점점 이제 단계를 높여갈 때 이제 조금 높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실수로 조금 아직 운동 레벨이 그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런 좀 높은 수준의 기구들이나 아니면 바람의 강도를 너무 많이 넣어서 아이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떨어져서 좀 부상을 당한다든지 접지른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별로 안 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죠, 항상. 그래서. 그래서 제 핵심적인 질문. 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산재에 있는 것 같으신가를 이거 좀 매운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네네네. 아무튼 사람 운동이랑도 생각해보면 제가 PT를 좀 받았어요. 네네네. 저는 사람이 사람한테 배우는데도 다쳤었어요. 네네네. 저는 이거 이상해요, 자세 이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다쳤는데 걔들은 사실 그런 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불안한 감정 상태에서 근육의 긴장도가 있을 때 뭔가 하면 또 다칠 확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근육의 긴장도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애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일단은 따라오지를 않고요, 아예.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 업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전문가가 있나라고 했을 때 코치를 고르는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야? 아니야? 이거는 자기는 다 전문가라고 어쨌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절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갖고 내가 이 코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조금 경험이 말해주는 어떤 데이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나 이런 질문 싫어하지 마, 나한테. 네, 그러면 처음 입문하실 때 피트니스 코치가 되고 싶은 분. 네네네. 그럼 그 커리큘럼 안에 행동하기란 게 있나요? 일단 행동하기 있냐 없냐 하면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들의 뭐 피로 시그널이라든지 기본적인 좀 스트레스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좀 딥한 내용은 없기는 해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예경쌤을 제가 도와드리죠. 도와드려. 왜냐면 좀 도와줘, 빨리. 내가 봐도, 아니, 너무 매워. 왜냐면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전혀 생각 안 하는데, 네네네. 이걸 좀 꼬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전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기보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가 포인트예요. 그럼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다 별로고 안예경한테 가야지 이게 정답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농담이고 네. 피트니스라는 활동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목적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나의 지식,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전문가를 만난다던가 내가 이 분야로 접근을 해야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걱정이 돼서 그냥 안 해. 혹은 뭐 어때? 내 다 괜찮겠지 하고 얕은 지식으로 얕은 접근으로 바로 내 아이랑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나는 이제 지식의 언밸런스가 좀 보인다고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굳이 업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보호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경쌤한테 뭐 당연히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긴 한데, 네네. 굳이 선택한다면,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충분히 정보를 얻고 제대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 이거는 솔직히 목적성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편이에요. 얘가 재활을 하기 위함인지, 뭐 행동 수정의 일부분인지, 그냥 뭐 일상적으로 뭐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노멀한 친구들이 사실 그냥 피트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좀 상담 오는 친구들 중에 전문가의 손길이 이 친구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목적성이 있는 활동이다.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시작해도 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노멀한 친구들 지금 언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슈가 있거나 재활의 목적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많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기는 하죠. 너무너무 동의하고 이게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피트니스가 좋냐 나쁘냐라고 굳이 정해야 된다면 반드시 좋아요, 보호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셔라. 근데 보호자님 아이의 특성이 있고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수의사도 아니고 재활 전문가도 아니라 아이가 지금 걱정 없이 바로 그냥 하나부터 바로 집에서 시작해도 되는 아이인지 제가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관련 전문가랑 상담이라도 받아보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것, 예를 들어서 견체부터 바삭하게 외우잖아요. 네. 나 지금 기억도 안 나, 견체. 우리라고 비골 기억 안 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겠냐고. 물론 이제 나름 저도 이제 많이 봐서 뭐가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거의 전문가는 아예 다른 보행부터 이미 보는 게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보는 사람하고 상담부터 해서 아주 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부터 코칭을 받는 것이 저는 당연히 좋다. 심지어 문제가 만약에 제 눈에도 보이는 아이라고 한다면 수의사랑 협업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를 저는 애초에 만나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뭐가 됐든 알고 하시는 게 무조건 좋기는 합니다. 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답이 정해져 있었긴 한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위험 부담성이 적다는 거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지 훨씬 좋기는 하죠, 당연히. 이제 충분히 구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갈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편집이
팁이 없나요 혹시? 근데 그냥 그냥 톡으로 나갈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요. 그냥. 아 나갔다 이것도 다 올라갈 거야. 나갔어. 큰일 났네. 지금 막 공격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상현 트레이너가 언급한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피트니스 분야에 대해서 조심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예경쌤이 말씀하신 것에서 너무 좋은 포인트는 문제적인 행동 문제,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개괄적인 뭐 목적에 따라서 이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내가 이 아이랑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좋은 반려견 업계 전문가잖아요. 그쵸. 비단 뭐 미용사라고 해도 네네네. 아이가 만약에 행동 문제가 너무 가시적으로 보일 때 내가 행동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말을 해서 조금 더 그쪽 전문가를 만나게 될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피트니스는 미용사가 훈련에 갖는 전문성보다 사실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정말 불편한 영상이 피트니스 트레이너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걔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네네네. 이제 이거 뭐라 하죠? 리빗? 이거 뭐라 해 이거? 이추의 초이스? 그거. 루어링? 근데 루어인데 이거만 나름의 그게 있잖아요. 나 기억도 안 나. 이추의 초이스? 보통 뭐야? 여기 간식을 그쵸. 놓고. 근데 이제 안 먹다가 신호를 주면 먹게 하는 거. 그걸 뭐라 네. 해? It's 그냥 your choice 이거. 네. 아닌데 조금 더 그럴듯한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꽤 그럴듯한데요? 아니 맞는 말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IYC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피트니스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갑자기. 맞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바비라이언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걸 그럼 배웠었던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제 무지해서 불편한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왜 와서 먹을 때 클릭해요? 왜 클리커를 애초에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면? 나 진짜 궁금해서. 많은 먹을 때? 코치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거야. 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딱 이때 들어가요. 그 마커를 대체 왜 쓰는 걸까? 이게 한두 분이면 내가 불편하지 않아. 아, 이분이 잘 모르셨겠지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가르치나? 이런 의심이 들어. 이거를 할 때는 얘가 간식에 달려들지 않으면 클릭하고 내가 주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클릭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가 타임에 대한 강화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먹음과 동시에 클릭하지는 않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이제 간식을 제시를 해주고 이 친구가 여기 달려들라고 하면은 손을 접고 달려들지 않으면 다시 보여주고 잘 계속 달려들지 않고 거기서 그 한 자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클릭하고 내가 이제 입에다 직접 먹여주거든요. 그래서 먹음과 동시에 클릭은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편을 들어보자면 클리커가 행동의 중단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너 당연하죠. 아주 잘 하고 있고 여기까지 잘했어.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어. 그거를 보상해주고 그걸 강화해 나가는 그런 기전이 아닐까요? 네, 선생님 말씀은 근데 먹음과 동시에 클릭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건가요?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동시에 들어가요. 클릭이. 거의 이제 고개가 이쪽으로 거의 왔을 때. 그리고 동의하기도 힘든 게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근데 좀 이해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주 제멋대로 흘러가는 인터뷰 현장이구만. 이런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음성 마커를 써라, 뭐 그냥 줘라. 걔들이 어차피 그 컨디셔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테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기다림에 대한 것까지 행동의 완성으로 보고 한다라고 하면 걔가 그거와 연관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었을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잘 기다릴 때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세가 유지됐으면 그 자세를 유지시킬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때, 뭐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할 때, 어떤 자세를 어떤 기구에서 뭐 유지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안 달려들고 잘 그 자세가 유지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제가 이렇게 주는 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음과 동시에 클릭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데 뭐 알겠습니다. 피트니스의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그들만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경 설명을 보호자님들 드리자면 저는 클리커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자주 합니다. 네. 피트니스를 하고 유치원에 오잖아요. 클릭 반응이 사라져. 짜증나. 이게 좀 불쾌해. 좀. 왜냐면 이 영상을 나도 그래서 궁금해서 받아보면 애가 이 클릭 소리에 아무 일체 반응이 없어요. 그 수행 과정을 보면. 그럼 이럴 거면 대체 마커를 왜 쓰는 것이냐. 왜냐면 저도 바비라면 할 때 배울 때 마커를 쓰는 건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워크숍에서 나만 클리커 써서 나만 칭찬받았어. 근데 왜 그러니까 쓰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왜 저렇게 쓰느냐인 거고 사실 이 얘기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커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혹시 이 코칭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 없나? 이런 좀 의문이 들어. 그거는 사실 이 커리큘럼 안에 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데 제가 뭐 모든 코스를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물론. 그래서 근데 클리커 자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게 커리큘럼에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핸들링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네. 핸들링을 배우는 시간에 이제 클리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이제 운동을 시킬 때 이제 클리커를 사용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은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산으로 간 질문이라 진짜 죄송하고요. 난 만족스러웠어.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잘 이 멘트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죠? 나는 알았어.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내 질문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진짜 딱 그거였어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 성장하시는 과정, 전문성을 맞춰가시는 이제 과정에서 뭔가가 이 포멀한 뭔가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 보면 네. 약간 피트니스 잘 모르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직 뭐 그렇게 엄청 딥한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선생님이 잠시 물도 마시고 쉬셔야 할 것 같으니까 1부를 잠깐 좀 멈춰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끝냈지? 멘트를 쳤었나요? 1부 끝.